네, 안녕하세요. 삼성 숨소리 이비인후과 원장 김태환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석증이라는 건데요. 이석증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지러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석증인데, 오늘 이 이석증의 원인과 그리고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외래로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병력 청취입니다. 병력 청취. 병력 청취는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지러움증이 있었는지, 어지러움증의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지러움증이 빙글빙글 도는지, 아니면은 눈앞이 하얘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게 됩니다. 이 병력 청취가 중요한 이유는, 이 병력 청취를 하면은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감별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먹먹하면서 어지러움증이 심하게 있다, 이러면은 메니에르일 가능성이 조금 높고,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돌릴 때, 우리가 자세를 변경할 때 어지러움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이석증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이석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식 의학 명칭은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 이게 좀 말이 길고 좀 어려운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양성, 즉 이게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치가 된다,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발작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갑자기 급작스럽게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작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체위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눕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할 때 어지러움증이 심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은 이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증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이석증이 왜 생기는지, 사실은 이석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어요. 우리가 자세를 바꿀 때마다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귀 안에는 평형기관이라고 하는 전정기관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정말 신기하게 생긴 게, 이 달팽이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위쪽에 보면은 이 반지처럼 생긴 고리가 있는데, 이거를 양쪽에 세 쌍씩 있기 때문에 세반고리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반고리관 안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떨어져서 이 세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석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젖힐 때 이 세반고리관 안에 있는 이석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지러움증이 왜 생겼을까? 이석증이 왜 생겼을까? 이 이석들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외부 충격,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석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혹은 이 이석 자체가 결국에는 칼슘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골 밀도가 떨어지신 그런 분들에서 이석증이 조금 더 자주 발생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석증은 아주 젊은 나이보다는 보통은 40대, 50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입니다. 이석증의 증상의 정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실제로 이제 빙글빙글 너무 심하게 어지러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잠깐 어지러워서 좀 기분이 나빠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반고리관 안에 이석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 심하게 어지럽겠죠. 반면에 조금만 떨어지신 분들은 어지러움증이 잠깐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석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는, 우리가 아까 귀 안에 있는 이 전정기관과 세반고리관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글을 쓰고
우리가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하는 그런 체위 변경을 통해서 이석증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어디에 있는지, 전반고리관에 있는지 후반고리관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평형기관을 검사하는데 왜 고글을 쓰고 검사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의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정기관에서 이석들이 움직일 때 우리 눈이 움직이는 안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정기관의 어디에 이석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석증의 치료는 보통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시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반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만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완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는 신기하게도 아까 이석들이 빠졌던 그 새 반고리관에 있는 이석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치료예요. 이석 치환술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비인후과에 가시게 되면은 환자분의 고개를 잡고 뒤로 젖히고 돌리고 몸을 돌리는 그런 약간은 좀 물리치료 같은 방법으로 이석 치환술을 하게 돼요. 실제로 병원에 오셨을 때는 많이 어지러우셨는데 이 이석 치환술을 받고 3분의 2에서는 다 치료가 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증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명의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 이석증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석들이 반고리관에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된 경우는 한 번에 이 이석 치환술로는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이비인후과를 더 방문하셔서 이 치환술을 다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석이 조금 남아 있거나 계속 눕거나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움증이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석을 집에서도 좀 들어가게 하는 그런 셀프 물리치료를 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석증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